자, 저희 미적분 시작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수학 1과 수학 2를 배웠었죠. 저희 미적분에서는 이 수학 1과 수학 2의 내용이 같이 짬뽕이 돼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자, 수학 1에서는 저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서 방정식을 풀었고 부등식을 풀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수학 2에 있는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맨 앞에 있었던 극한을 포함해서 미적분에서는 이 여러 가지 함수들의 극한을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함수들의 미분과 적분이 된다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죠? 여기에서 더불어서 수학 1에서 배웠었던 시그마의 개념과 수학 2에서 배웠었던 무한대의 개념을 합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더할 거예요 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짬뽕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수열의 극한이란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수열은 저희가 수학 1에서 공부를 했고 극한은 수학 2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요 두 개가 짬뽕이 됐네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시죠. 쭉 넘어가셔서 우리 차례나 이런 것들은 꼭 보고 넘어오세요. 그래서 요 차례를 보고서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열로 갈게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수렴이래요. 자, 우리 수열은 뭐 등차 수열도 있었고 등비 수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인 개차 수열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요것들이 극한,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면 얘가 어느 값을 향해서 가까워질까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수열 2 있어요. 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쭉 분모만 커지는 수열을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쭉 가다 보면 100분의 1도 생길 거고 쭉 가다 보면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이렇게 쭉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얘는 어떤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게 될까요? 0에 가까워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죠. 됐나요? 자, 이 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것은 0에 가까워져요. 0에 수렴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앞쪽에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잖아요.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저희는 맨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보고 정리하고 어떻게 될까 예상해보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 함수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수열이 어떻게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bn 수열 보죠. 자, bn 수열. 자, 그러면 얘는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는 수열인가 봐요. 이렇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쭉 해서 요런 수열이 된대. 그러면 이거를 밑에 있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 찍었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찍었다가 플러스 4분의 1 찍었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찍었다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점점 어느 상태에 가까워지게 될 거냐면 아마 0에 가까워진 상태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거 뭐라고 표현한다고?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bn 수열은 0에 가까워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되셨나요? 자, 밑쪽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했었던 거랑 똑같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이란 수열은 알파에 가까워져요.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 수렴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두 배우겠어? 발산도 배우시겠죠? 발산. 얘가 수렴하지 않을 때를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앞쪽에서 뭘 배웠었지?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수학 2에서 배웠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발산의 경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추가 밑쪽에서 나와요. 자, 여기 AN 수열 볼까요? 자, AN 수열은 2, 4, 6, 8 쭉 해서 쭉쭉 2배씩 2씩 커지는 그런 수열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 번째는 어마무시하게 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군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완전하게 똑같아요. 저기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수학 2에 있는 발산하고 완전하게 똑같아요. BN 수열도 볼까요? BN 수열. 자, BN 수열은 계속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나 봐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중에서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건가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실 때 b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위로 쭉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상태밖에 없었잖아. 그런데 수열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것들이 존재한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요것이 나옵니다. AN 볼까요? AN. 여기는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해서 얘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수열을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런 수열은 뭐가 되겠을까요?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맞나요? 하나의 값에, 자, 다시 한 개의 값에 가까워지는 것. 이거를 저희 뭐라고 얘기한다고? 수렴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왠지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값이 아니야.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거를 저희는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진동한다. 그래서 요거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입니다. 발산이에요. 자, 옆에 있는 BN 볼까요? BN. 자, BN은 1 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가 4 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됐다가 마이너스 8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거랑 약간 다르게 1 됐다가 마이너스 2 됐다가 4 됐다가 마이너스 8 됐다가 해서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진동한다고 얘기를 하죠. 진동한다. 그래서 풀마가 교대로 나오는 게 이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앞쪽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1 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다가 4분의 1 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됐다가 이렇게 풀마가 교대로 나오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어드는 거잖아. 줄어들 경우에는 수렴하는군,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군 이라고 하시는 거고, 자, 요것처럼 풀마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경우, 하나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저희는 진동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개념을 조금 살펴보시죠. 밑에 있는 중심 개념에 수렴하는 경우는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산하는 경우는 뭐냐면 수렴하는 게 아니야. 수렴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두 가지만 배웠었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개만 배웠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진동한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진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진동한다는 뭐예요가 아니라 이거는 발산하는 경우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랑 완전하게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으니까 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형 1번 볼게요. 유형 1번. 여기 수렴의 발산과 수렴을 좀 조사해 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프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 금방 풀려요. 자, 여기 n분의 2n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어디에 가까워지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 수학 2에서 배웠지만 아마도 뭐에 가까워지게 될까? 얘는 2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굉장히 큰 힌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플러스 1 이렇게 삭제해서 n분의 2n 이런 꼴은 2에 가까워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3 뭡니까? 얘가 점점 커진대. 뭐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어 봐도 1, 그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자, 여기 3번이요. 등비수여 있네요. 그래서 얘는 계속 곱하기 2가 되는 건가 봐. 자, 1 넣었더니 2 넣었더니 3 넣었더니 쭉쭉쭉 2배씩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4번은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1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1, 2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2,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그래서 풀마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얘도 진폭이 점점 커지게 되고 있죠. 커지게 되는 거니까 뭐라고요? 발산하는 거였어.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이 수열은 진동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십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계산을 해봐야겠지.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수열이 수렴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수렴하고 이 수렴값이 알파 베타로 존재할 때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다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언제 수열이 수렴할 때 수렴값이 존재한다. 그럴 때 더하기 빼기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다 가능하다를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틀리기 쉬운 예를 볼게요. 저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헷갈려 했었던 개념이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자, 요거까지는 알아. 근데 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됐다네요.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곱하기였으니까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얘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인가 봐. 곱하기 얘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n이 뭐 500, 1000, 1억, 뭐 5억 이렇게 가면은 0에 가까워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한대가 어떤 숫자든 간에 곱하기 0 하면은 0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것 같아. 얘가 그래서 극한값이고 수렴해 라고 하시면 되는 건가. 자, 두 번째, 여기 요 안에 n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그냥 리미트 안에를 직접 계산해서 1이니까 요 수열은 그러면 1, 1, 1, 1 이렇게 되는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1에 수렴하게 되겠지. 그리고 극한값이 1이겠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수렴값이 만약에 똑같이 나왔다면 그냥 둘 다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지금의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게 옳은 계산일까요? 자, 답은 2번이 옳고 1번이 틀렸어요. 둘 다 왠지 타당해 보이는데 왜 1번이 틀렸냐? 제가 첫째 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수렴할 때만 갈릴 수 있다 했었죠. 근데 지금 봐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발산했잖아. 발산하는 경우는 저희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요게 굉장히 논리적이어 보여서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서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2번이 맞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다른 문제에다가 꼭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념 4번은 제가 뭐 딱히 해드릴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 마치 뭐랑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우리 함수에서는 0분의 0꼴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나오지 않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만 지켜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쪽에서 저희가 문제를 잠깐 풀었었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5n 플러스 7에 2n 플러스 3 이런 수열은 아마도 5분의 2에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최고차항이 1차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져와도 된다.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뒤쪽에 있는 플러스 3이나 플러스 7 따위는 무한대에 세 발의 피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략해서 쓸 수 있으니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함수랑 똑같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가 더 차수가 커버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밑에가 어마무시하게 더 커지기 때문에 얘는 0에 수렴하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는 위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변형해 줍니다. 어떻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로 변형을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변형하는 경우는 루트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화하는 거라든지 다항식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부분분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형을 해준다가 키포인트예요. 변형을 해준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함수의 극한 쪽에서 많이 다뤘었던 문제니까 조금 문제를 풀면서 새록새록 좀 기억을 떠올리기로 하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고 갈게요. 자, 저희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우리 수학2에서 했었던 건데요. 옆에다가 살짝이 적어 봅시다.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조임정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샌드위치 정리라고 적어 봅시다. 자, 그래서 요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여기 중심 개념에 보면 2번을 살펴볼게요. 자, 요 수열이 수열 사이에 껴있어요. 자, CN이란 수열이.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극한값이 알파로 가고 얘가 알파로 가면
요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어디로 가겠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말 쉬운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가운데 cn이라는 수열이 껴있고 n분의 5라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요거는 0으로 가실 거고, 자, n분의 5라는 수열도 0으로 갈 거예요. 자,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cn이라는 수열은 극한값이 뭐밖에 못 된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 0으로 점점 가깝게 조여오고 샌드위치 가운데 끼게 되니까 뭐밖에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가장 간단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많이 쓰이게 되니까 이거 한번 꼭 보시고 밑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갈게요. 자, 요 문제들도 굉장히 쉬워요. 자, 1번이요. 두 수열, 리미트 an이 4로 가고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아, 얘네가 전부 다 수렴한다고 했으니 다 정리, 즉 대입을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그냥 an에다가 4 집어넣고 bm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a에다가 4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자, 계산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an의 값을 알파라고 두잖아. 그러면 요 알파라고 뒀으니까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둘 수 있는 거지. 그것이 3이래요. 자, 넘어가서 정리하면 3알파 마이너스 2는 6알파 플러스 3.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3알파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되니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바로 수렴값 답이 되겠죠. 자,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고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에는 유형 3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자, 1번 보니까 2차야. 그 다음에 1차야. 분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겠네요. 자, 여기 2차고 1차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똑같이 간다고 한들 2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0에 가까워지게 됐어요. 수렴해요. 라고 저희 수학투에서 배웠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밑에가 2차, 위에가 3차예요. 그러면 분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될 거니 얘는 발산하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분자가 더 커집니다. 분자가 더 커져요. 자, 그 다음에 3번도요. 자, 3번 보니까 얘가 1차네요. 자, 밑에가 루트가 써있다 하더라도 요 루트 2차를 벗겨내면 얘가 1차가 되죠. 자, 그러니까 1차분의 1차 앞에는 개수만 가져오라 했죠. 차수가 똑같은 데는 앞에는 개수만 가져오면 되니까 얘가 그냥 1분의 1 해서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이 녀석들이 조금 짜증납니다. 루트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제가 수학2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무한대라는 아이는 크기가 또 있어요. 자, 무한대는 큰 무한대가 있고
작은 무한대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지금은 저희가 어느 게 큰 무한대인지 어느 게 작은 무한대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n제곱과 n이 똑같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지는 저희는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느 게 큰 무한대인지 어느 게 작은 무한대인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고 했어요? 변형을 통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꼴은 유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고창으로 묶어주는 뭐 3번 같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분분수 분리법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거의 대부분 루트가 나와 있으면 유리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 할게요. 얘가 1분의 라고 생각하셔서 분모 문자에다가 똑같이 플러스인 걸 곱해줄까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n 그 다음에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서 위에 분자가 2가 되시죠. 자, n이 무한대로 갔잖아요.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에 가까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시 얘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가 무한대죠. 자, 무한대분의 2 이런 꼴이니까 얘는 0에 가까워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플러스인 걸 분모 문자에다가 곱해서 유리화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플러스인 걸 곱했으니까 루트 4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n. 자,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 4n제곱 플러스 n에 마이너스 4n제곱 이렇게 할 거니까 분모는 n밖에 안 남아요. 잘 보시면 이것도 뭡니까? 1차분의 1차예요. 1차분의 1차, 1차, 이것도 1차라고 말씀드렸었죠?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져올게요. 1분의 2 플러스 2 해서 4가 돼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어렵잖아요. 자, 3번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뒤에가 3차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뒤에가 더 많이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해설지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n 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n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아니면 n 세제곱으로 묶어도 돼요. n 세제곱으로 묶으면 n분의 1 빼기 6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요 방법을 추천드려요. 자, 위에 있는 요 방법, 요게 가장 간단하잖아요. 차수가 뒤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라고 하시는 거죠. 가장 간단합니다. 한 번만 더 보세요.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풀어주실 겁니다. 자, 미정계수법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되게 많이 보던 거예요. 자, 여기 등식이 성립하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한번 찾아볼래? 라고 써있네요. 자, 여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분의 2차네요. 2차분의 2차예요. 뒤에 있는 거 본다 안 본다?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개수분의 개수만 가져오면 되니까 3분의 a가 되고 그것이 2일 거니까 a 값은 6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요. 요것도 루트 빼기 루트네요. 자, 뭐 하라고요? 유리화라고 했었죠. 자, 유리화를 해서 정리하시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 자, 위에는요 제곱 빼기 제곱 되면서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뭐만 남나요?
결국에는 1차분의 1차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1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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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루트가 안에 n제곱이 있다 해도 루트를 씌우면 1차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가져오면 1 플러스 1 분의 a, 즉 2분의 a가 될 거고 그것이 5라고 합니다. a 값은 10이겠죠. 이렇게 풀어주시죠. 한 번만 더 보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거 유형 6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 a, n이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렇게 만족한대요. a, n 수열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4n제곱 플러스 1과 4n제곱 플러스 2 사이에 껴있어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서 여기처럼 n제곱분의 an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 요 놈은 4에 가까워지죠. 극한값이. 자, 여기도 4에 가까워지죠. 간단해요. 그러면 요 놈은 어디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조임 정리에 의해서 4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해요. 자, 2번이 좀 어려워 보이죠. 사실 2번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sin n 세타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sin 값은 항상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죠? sin 값은 아무리 커봤자 1이고요.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죠. 자, 잘 보시면 얘의 값은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에요. 나누기 n 했다네요. 그러면 나누기 n 하시면 어떻게 될까? 자, 쉬워요. n 세타 이렇게 나누기 n 했더니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은 어디로 갑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요 놈도 0에 가까워져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네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샌드위치 정리해서 0에 가까워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밑에 있는 유제들 풀고 오실게요.